섹션 1. 마스크 쓴 봄과 유동성의 파티. The Masked Spring and a Party of Liquidity. 2020년 3월 19일 오후 2시 15분 서울 구로구 디지털 단지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사무실 창밖으로는 희뿌연 미세먼지가 가득했고 실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KF94 마스크를 쓴 직원들의 거친 숨소리와 간헐적인 기침소리, 그리고 신경질적인 마우스 클릭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35살 대리 김민수는 충혈된 눈으로 듀얼 모니터의 오른쪽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종합 주가지수, 코스피가 1500선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화면 가득한 파란색 숫자들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그의 계좌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것을 베어 마켓, 곰이 앞발로 내려찍듯 하락하는 장세라고 불렀지만 민수에게는 그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김대리, 이번 달 급여 명세서 메일로 갔어. 확인해봐. 옆자리 박 과장의 목소리에 민수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3월 급여 명세서. 지급 총액. 세전 소득은 분명 4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시선은 습관적으로 맨 아래 차인 직업액, 실수령액으로 향했습니다. 352만 1,140원. 아니, 연봉계약서엔 분명 4,800만 원이라고 찍었는데 왜 통장에 들어오는 건 항상 앞자리가 3인 거지? 민수가 작게 투덜거리자 박 과장이 쓰는 숨을 지으며 커피를 휘저었습니다. 민수야, 그게 바로 명목소득과 가처분 소득의 차이야. 네 월급 400에서 세금, 소득세, 주민세 같은 건 나라가 강제로 떼어가잖아. 이걸 비소비 지출이라고 해. 그거 다 떼고 네가 진짜로 마트 가서 쌀 사고 적금 붓고 대출 이자 낼 수 있는 돈은 저 352만 원 뿐인 거야. 기업으로 치면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인 셈이지. 민수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 지은이도 육아휴직 중이라 가계소득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 흉흉했습니다. 중국 공장이 멈추면서 회사에 들어와야 할 부품들이 끊겼습니다. 경제의 핏줄인 공급망이 동맥경화에 걸린 것입니다. 퇴근길 민수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한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 지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막 풀어도 되는 거야?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건데? 민수가 넥타이를 풀며 설명했습니다. 세금으로 거둔 돈이 부족하니까 나라가 빚을 내는 거야. 그걸 국채라고 해. 정부가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 하고 보증서를 써서 돈을 빌리는 거지. 이렇게 시중에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리듯 공급하는 걸 유동성 공급이라고 해. 그럼 돈이 많아지니까 좋은 거 아니야? 당장은 숨통이 트이겠지. 이걸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 민수의 우려와 달리 2020년 하반기의 세상은 기묘하게 돌아갔습니다. 실물 경제는 엉망인데 풀린 돈들이 갈 곳을 잃고 자산 시장으로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야말로 불마켓의 도래였습니다. 주변에서 누구는 주식으로 연봉을 벌었다더라.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민수의 마음속에도 조급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FOMO, 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지은아, 우리도 예금 깬 거랑 마이너스 통장 합쳐서 투자 좀 해볼까? 금리도 0%대인데 빚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부자가 된다잖아.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증권 앱을 켰습니다. 화면 속 빨간색 상승 화살표가 그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유동성의 파티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혹독한 계산서가 날아올지를.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이 현상이 사실은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돼가고 있다는 화폐 환상의 전조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민수는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섹션 2.
청구서의 습격과 셔터 내린 빵집. The Attack of Bills and the Closed Bakery. 2022년 6월 1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 앞 대형마트. 숨이 턱 막히는 초여름의 열기가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은 단순히 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육 코너 앞에서 삼겹살 한 팩을 들었다 놓았다를 벌써 3번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삼겹살 600g에 2만 원. 이게 말이 돼? 2년 전 유동성의 파티가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파티가 끝나자 계산서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청구서였습니다. 돈이 흔해지니 물건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지만 체감 속도는 너무나 빨랐습니다. 민수는 결국 삼겹살 대신 조금 더 저렴한 앞다리살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월급 명세서의 숫자는 2년 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올랐습니다. 이를 명목임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고기의 양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실질임금의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월급 액수는 그대로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쪼그라든 것입니다. 민수는 카트를 밀며 생각했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어. 마트를 나온 민수는 단골이었던 친구 민호의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빵이라도 사서 아내를 위로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입구에 붙은 붉은색 전단지가 민수의 눈을 찔렀습니다. 점포 정리, 폐업 처분, 전 품목 50% 할인. 민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가게 안은 이미 집기들이 어수선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민호가 힘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버티고 버텼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민수야, 밀가루, 식용유, 설탕, 안 오른 원자재가 없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는 재료비가 2배로 뛰었어. 가격을 좀 올리지 그랬어. 올렸지.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손님이 뚝 끊기더라. 빵은 밥처럼 꼭 먹어야 하는 필수제가 아니잖아. 이런 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더라.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사람들은 지갑을 닫아버려. 민호가 텅 빈 진열대를 쓰다듬으며 씁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인테리어 비용 생각하면 그만두면 안 돼. 2년 전 오픈할 때 1억이나 들였거든. 그걸 경제 용어로 매몰 비용이라고 한다며 이미 써버려서 회수할 수 없는 돈. 내가 그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1년을 더 버텼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하루 매출이 손익분기점도 못 넘기더라. 가게 문을 열수록 월세 같은 고정비와 재료비인 변동비를 감당 못해서 빚만 늘어나는 구조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기로 했어. 친구의 폐업 소식에 가슴이 먹먹해진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땡땡은행. 김민수 고객님, 대출 금리 변동 안내. 기존 3.5% 변경 6.2%. 민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2년 전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식에 투자했을 때 빌린 변동금리 대출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봤어? 이자가 거의 2배가 됐어. 거실에 있던 아내 지은이 놀라 뛰어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빅스텝 0.5%포인트 인상 혹은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은행도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덩달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은행으로 빨아들이는 긴축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민수가 급하게 증권 앱을 켰습니다. 빨간색 상승으로 가득했던 계좌는 온통 파란색 하락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커졌고 미래의 이익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에 거품이 꺼지는 조정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보, 이자 낼 돈이 한 달에 60만 원이나 더 늘었어. 우리 생활비에서 이만큼을 더 빼야 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TV 뉴스에서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멘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며 수입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해외에서 사오는 기름값과 원자재 값이 더 비싸지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 민수는 소파에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2년 전 돈을 빌려 자산을 샀던 그 용기가 이제는 매달 월급을 갉아먹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월급은 물가에 뜯기고 남은 돈은 은행 이자로 뜯기는 상황. 민수는 식탁 위에 놓인 아이의 영어 유치원 팸플릿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허리띠 졸라 매야겠다. 이제부터는 긴축 재정이야.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그리고 이 긴 터널은 언제 끝날까요? 민수는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재무 상태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섹션 3. 회색 코뿔소와 미래를 위한 방주. The Grey Rhino and the Ark for the Future. 2024년 1월 15일 오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민수의 아파트 거실. 새해의 들뜬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밖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식탁 조명 하나만 켜둔 채 노트북 엑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깜빡이며 그에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 이 위기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 아니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회색 코뿔소, 그레이 라이노라고 부릅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거대한 코뿔소처럼 누구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땅의 진동도 느꼈지만 설마 나한테 오겠어? 라며 애써 무시했던 위험들이 현실로 닥친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 그리고 다가오는 고령화가 바로 그 코뿔소였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뭐래? 금리 좀 싼 걸로 대환대출 안 된대? 방에서 아이를 재우고 나온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당했어.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때문이야. DSR? 그게 뭔데? 쉽게 말해서 내 연봉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야. 내가 번 돈에서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이랑 이자가 일정 비율을 넘으면 은행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아. 금리가 올라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내 DSR 비율이 꽉 차버린 거지. 이제 우린 추가 대출도 안 되고 있는 빚을 갚아나가는 수밖에 없어. 민수는 엑셀 파일에 지출란을 수정했습니다. 2020년처럼 빚을 내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빚을 줄여나가는 과정, 경제학 용어로 딜레버리징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주식 계좌를 열었습니다. 여전히 파란불이 켜져 있는 종목들. 민수는 2년 전 친구가 좋다고 해서 전 재산을 한 종목에 몰빵했던 자신의 손가락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게 분산 투자의 기본이었는데. 민수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식, 채권, 예금, 달러 등 성격이 다른 자산에 나누어 담아 위험을 줄이는 포트폴리오 관리의 중요성을 말이죠. 여보, 이 마이너스 난 주식들 지금이라도 팔까? 지은이 물었습니다. 글쎄, 지금 팔면 손해를 확정짓는 거지만 생각해보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 저 돈을 저기 묶어두는 대신 지금 금리가 높은 예금 통장에 넣었다면 안전하게 4% 이자는 받았을 텐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가치, 그게 너무 아깝네. 민수와 지은은 밤새 머리를 맞대고 가계부를 뜯어고쳤습니다. 보지 않는 OTT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고 외식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 노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석이네 할머니 폐지 줍는 일 하시다가 다치셨대. 남일 같지가 않아. 우리 국민연금만 믿어도 될까? 지은의 걱정에 민수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 정도래. 은퇴 전 벌던 돈의 40%만 나온다는 거지. 이걸로는 생활비하기도 벅찰 거야. 그래서 다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IRP를 추가로 드는 거고. 지금 당장 이자 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후 준비까지 어떻게 해. 그래도 해야 해. 아주 적은 돈이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복리의 마법 알지?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아인슈타인도 세계 8대 불가시라고 했대. 지금 아낀 10,000원이 20년 뒤에는 훨씬 큰 돈이 되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게 우리 미래를 위한 방주를 짓는 유일한 방법이야. 창밖의 바람소리는 여전히 거셌지만 민수의 마음은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월급 400만 원의 진짜 의미, 가처분 소득,
빵집 사장 민호가 겪은 원가와 고정비의 압박, 그리고 정부가 푼 돈, 유동성이 불러온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내 지갑에 미치는 영향까지.